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리얼히스토리의 최영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OT를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런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궁금증들만 해결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으니까 몇 가지 해답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뭐가 되냐면 최근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요. 언제까지가 굉장히 까다로웠냐면 여러분들 10회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10회 시험은 거의 뭐 경이적인 합격률이었습니다. 4.5%의 합격률이 있는데 이게 고급 시험 합격률인데 고급 시험 합격률이라는 게 1급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급 합격률을 말씀드리면 2급 이상. 2급 이상이라면 여러분들 몇 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을 수험생들의 비율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회 시험이 몇 년도? 여기까지가 봤던 게 몇 년까지 시험이면 2010년까지였어요. 2010년까지의 시험을 보면 가장 높았던 시험이 47% 정도, 48% 정도 나왔었고 가장 낮았던 건 4.5%까지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했었죠. 자, 그런데 4.5%라는 합격률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연 이걸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실제 이 당시 10회 시험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자, 헌데 몇 년도에 가면서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자, 2011년도 가면서 바뀌게 된다. 2011년도 가면서 왜 이 합격률이 높아지게 됐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게 돼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고등학교에서도 역사, 그러니까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라 이런 주장들도 나왔고 실제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고시. 우리나라에서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무엇까지 나오냐? 임용고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임용고시에서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만약에 4.5%만 붙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합격자들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된다 해갖고 좀 쉽게 내라는 그런 정책이 서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면 58.6% 거의 60%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42.6% 갔다가 너무 쉽다라는 여론이 잠깐 나오니까 잠깐 조정을 한 게 23%대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13일 때. 그리고 나니까 또 이 시험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고시생들이 뭐라고 난리가 났었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우리 어떻게 시험 보라는 얘기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서 시험을 좀 늘려라 해갖고 원래는 1년에 2번 보던 게 3번으로 늘려놨었는데 한 번 더 늘려갖고 1년에 4번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인데 그 시험, 그 자격을 따기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해갖고 시험 문제를 좀 쉽게 조정을 하자 해갖고 자, 올해 봤던 게 14회, 15회, 2012년에 봤는데 이제 난이도 조정을 조금 좀 심하게 했죠. 그래갖고 몇 %까지 가면 69%. 그 다음에 63% 이렇게 해서 6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실제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문제를 낼 때는 몇 % 정도를 기준으로 잡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50% 정도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즘은 어려워지는 추세가 아니라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쉬워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상식으로 풀 수 있느냐? 뭐 고급 한두 번 응시하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합격을 할 수 없는 시험으로 나와있죠. 분명히 시험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규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최근에는 아주 예전처럼 4%, 5% 나오는 그런 합격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몇 % 이상은 50% 이상은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OT를 하면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자,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되냐? 여러분들 시험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급까지 있어요. 근데 초급은 뭐 보통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급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이제 중급하고 고급 위주로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9급 시험을 보셨을 때 70점 이상이면 1급입니다.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2급입니다. 중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70점 이상이면 3급, 그 다음에 60점 이상은 4급이에요. 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다들 보시면서 저건 다 알고 있는데 저거 못하라 얘기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시험을 보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시는 목적이 뭔지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자, 이것이 목적이다. 나는 전국 수석을 하겠다. 그래갖고 반드시 만점을 받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대단한 분들 전국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라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 외우는 것만으로 수석 못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 수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신 분들은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는 바로 고급을 보시건 중급을 보시건 70점 이상 맞아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격. 또 되도록이면 높은 급수로 합격. 이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100점 만점 수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외우시고 그걸 다 쓰실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점 이상 맞을 생각으로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점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수석을 목적.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부분 다 합격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도 공부하시는 스타일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공부를 하세요. 뭐 구석기 시대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대 가서 신석기 시대 가서 포기하시죠. 아, 역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내가 볼 시험이 아니야. 이거 끔찍해. 이렇게 포기하십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먼저 구석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완벽해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합격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점을 목표로 한다? 8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20점은 틀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30점까지 틀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20점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조금 좀 느슨하게. 그게 바로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빡빡하게 공부하시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건 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급은 70점 이상이면 1급이 나온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20점은 틀려도 넉넉하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무슨 질문을 많이 받냐?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암기를 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좀 황당했어요, 매번. 왜? 이 두 가지는 둘이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가 또 논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로 가야 돼요. 흐름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거 대부분 다 보시면은 암기부터 하세요.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와 암기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한쪽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흐름 이해가 몇 퍼센트? 70에서 80% 정도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암기는 여러분들 20%에서 30% 정도만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70%대가 아니고 69%까지 갔었어요. 2급 합격률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합격하기 위해서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1급 최고 급수로 합격하기 위해서도 70점 이상만 맞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일일이 달달달 외우는 것부터 하시는 그건 방법이 틀렸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일단 흐름 이해를 쫙 잡으십시오. 그것만 갖고도 몇 점 이상은 나올 수 있냐? 70점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흐름 이해만 갖고도. 그 다음에 거기에 암기까지만 조금만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80점에서 90점 정도는 여유 있게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험 유형에 의한다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보면 느낌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암기를 먼저 하세요. 암기를 바탕으로 한 흐름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암기하다 포기하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1차가 먼저 이게 어떤 시대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흐름 이해만 되고 난다라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암기할 게 갑자기 절반이 아니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버립니다. 진짜예요.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면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시험 난이도는 쉬워지고 있다. 그리고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점만 맞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야? 대강 암기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해야 아닙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흐름을 먼저 잡자. 전체적인 흐름을. 강의를 듣던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읽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 암기를 플러스만 시킨다면 내 합격 점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갖고 쉬워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엇? 흐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십시오. 이것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것도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특히 조금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가 아니면 근현대사 부분이 좀 힘들어합니다. 정근대사는 어디고 근현대사는 어디냐? 여러분들 정근대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어디까지가 되냐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까지 갑니다. 조선 후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이라면 여러분들 언제부터냐면 대원군,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오늘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이 안 가르쳤었어요.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과목도 하나가 분리가 됐고요. 그래갖고 이 내용이 예전에는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당연히 이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배워보지도 못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예전에는 근현대사를 별로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던 신경을 안 쓰고 근현대사 보면 굉장히 얇게 막 한 단원으로 정리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하시는 것들도 보면 이 근현대사 부분은 그냥 어물쩍 대강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합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근현대사 문제. 자, 이 문제의 비중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에 달하면 40에서 45%에 달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5번 시험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일의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근대사가 27문제. 그래갖고 5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이 23문제로 무려 46%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12회는 56%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6%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2문제 근현대사 부분이 44%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13회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부분이 역시 22문제 나오면서 44% 그리고 14회, 15회도 40% 이상씩의 이 문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합격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불합격이 되는 거죠. 불합격.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책을 쓰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근현대사 부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보강이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공부하신다면 근현대사에서 틀릴 수 있는 건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여러분들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전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잘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엇 하실 수 있는,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은 쉬워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쉬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70점 이상만 맞으면 1급이라는 거. 가장 좋은 급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암기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이해된 흐름의 바탕에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합격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현대사 부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 교재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도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다면 강의까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격증, 훌륭한 자격증 하나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